목요일 1부 내 인생의 폴라리스와 함께합니다. 칼폴리포머나의 상담심리학 교수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못 보고 네. 2주 만에 뵈니까 네. 한 2년 만에 뵙는 것처럼 뵙고 네. 싶었습니다. 네, 네. 많은 일이 있었네요. 많은 그동안. 일이 있었죠. 박사님 크게 웃으셔도 돼요. 아, 네. 아, 네. 정말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울렁거리시면은 뭐 아닙니다. 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네. 저희 네. 아침마당에 참 이벤트 많이 했죠. 아유, 보니까. 네.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방송 진행이 괜찮으시겠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야 강렬해서. 되는구나. 네. 네. 그 야구는 보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어제 제가 이제 오렌지 카운티 쪽에 사는데 폭죽이 막 이렇게 계속 터지면서 축하하는 분위기가 있길래 그때 알았습니다. 경기를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우승했나 보다 하고 네. 뒤늦게 찾아보니까 경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화려한 경기가 있었더라고요. 네. LA는 밤 늦게까지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난리도 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진짜.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네. 이제 야구 얘기 아니고, 그만하고. 네. 그 조금 아까 화면에 떴던 저의 흑역사는 잊어주시고. 네. 네, 저도 재빨리 이제 모드를 찾아야 되는데 네, 네. 워낙 즐거운 소식들이 많다 보니까 수다를 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의 제목은 가까워지면 두려운 사람, 멀어지면 불안한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대박. 네, 다시 한 번요. 가까워지면 두려운 사람, 네. 멀어지면 불안한 사람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저거잖아요. 내가 갖긴 그렇고 남주긴 안 갖고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말로 바꿔보면 네. 이제 이 말은 결국에는 우리 관계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특히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 아무리 친밀해도 어떤 사람이 선을 넘어서 나한테 너무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은 멀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멀어지는 다른 사람이 멀어질까봐 계속해서 내 곁에 두고 싶은 그런 불안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런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의 그 관계 역동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양육자하고의 관계에서부터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존 볼비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본성 중에 다른 사람과 이제 어떤 정서적인 유대를 가지고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봤어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단순히 아기가 태어나서 어떤 생존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누군가한테 기댈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가져주고 나의 성장을 지켜봐준다는 어떤 정서적 유대감이 인간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애착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어렸을 때 그 양육자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형성된 나의 어떤 애착 관계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나의 배우자를 만나거나 연인을 만나서도 이어질 수 있을까 어떤 패턴이 있다고 봤을 때 제가 그 패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관련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양육자에게 어떤 이제 사랑을 받았고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하는 그런 패턴들이 성인기에 이르러서 형성하는 어떤 배우자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에도 좀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게 박사님 너무 소름 끼칠 만큼 무서운 얘기인 게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그 자녀가 장성해서 다른 누군 성인과 관계를 맺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연애를 하던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하던 또 어떤 누군가와 관계를 맺던 그게 분명히 영향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질문을 드리면요. 네. 관계라는 게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사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형성된 분위기가 있고 패턴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때도 예전에 만들었던 내가 경험했던 그 문화나 아니면 그 패턴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새로운 사람일지라도.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물론 모든 부분이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반대가 끌린다. 네. 어떤 그 사람들이 반대에서 그- 반대였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다도 있죠. 그 신기해서. 극과 극이 통한다 그래서 극과 나와 극이 다른 통한다.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어렸을 때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사랑의 형식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릴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성인기에 어떤 형태의 영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개별마다 다르겠지만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관계 형성의 방식이라든지 자라면서 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은 내가 성인기가 되어서 배우자를 찾거나 연인을 찾거나 아니면 연인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표현하셨어요. 네, 강력한 표현이에요. 네, 오. 조금 강력하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뭐든지 다 뭐 부정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안정적으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그만큼 성인기에도 안정적으로 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만 그만큼 부모 되시는 분들의 책임이 상당히 막중해지네요. 네. 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이해를 함에 있어서 나의 어린 유년 시절의 이런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주는구나라고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적으로 양육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을 하셔서 그동안 굉장히 열린 그런 표현 방법을 많이 쓰시다가 이번만큼은 박사님께서 그게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네.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을 그러니까 쓰셔서 드리는 질문은요. 박사님이 웬만하면 단정 안 하시는데 그죠. 지금 딱 그렇죠. 그냥 마침표를 찍어버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살짝 섬찟한 거죠. 섬찟하죠. 네. 덜어는 그게 배우자가 아니고 연인이 아니더라도 덜어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네. 이런 경험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랑 뭐 잘못 만나서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일지라도 내 출발점에 내 패턴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네요. 그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아니라. 맞아요? 그렇게 이야.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주셨어요. 오.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나도 영향을 미친 게 있을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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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약간의 상처로 다가온다면 그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경험, 화가 났다든지 용서할 수가 없었다든지 피해를 당했다든지 그런 경험 때문에 약간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데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런 점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관계든지 일방적으로 폭력이 있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굉장히 확실한 관계는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지만 그런 예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관계라고 본 것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이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어떤 뭐 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요럴 때에는 분명히 양자의 그 양쪽에 영향이 있다는 거죠. 내가 행동하는 방식, 나의 이전의 관계들, 나의 성격들,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들, 상대방의 행동들, 또 우리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내가 이런 피해를 봤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은 내가 거기까지 오는 데에도 기여를 한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나쁜 남자를 계속해서 만나는 여자분도 계시고 또 남자분들 중에서도 왜 저분하고 사귀지 그러는데 항상 보면은 그런 유형의 여자분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남자분도 계시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실수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일종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또 이제 개별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패턴에서
안정감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내가 나쁜 남자, 나쁜 뭐 이성을 만나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초반에 어떤 그 관계에서 주는 어떤 뭐 안정감이라든지 내가 관계에서 느끼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찾게 되는 패턴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좀 이 내가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부분, 애착 관계의 어떤 안정감을 느끼는 부분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게 패턴이 계속 된다면 비슷한 사람을 계속 만나고 관계에서 비슷한 부분으로 고생을 한다면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의 관계들이 혹은 부모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제 배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투사가 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내가 학습을 한 거죠. 네. 그래 학습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겠다. 그러면 제목으로 다시 가서 네. 가까워지면 두려운 사람과 멀어지면 불안한 사람. 질문이 있습니다. 될까요? 네, 질문이 왔어요. 박사님한테 저는 네. 가까워지면 두려운 사람이죠. 아니 가까워지면 가까워질까봐 두려운 사람이죠. 제가요. 아니 박사님한테 저는 그런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가까워지면 두려운 사람이고 멀어지면 불안한 사람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그건 분명히 아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건 아니죠. 네. 이쪽이 아니면 이쪽이다. 이건 아니니까 그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아마. 이 두 가지가 아닌 네, 그 어딘가에 막연한데. 계실 거예요. 제가 네. 한 가지 네. 전제를 드릴게요. 제가 이 전제를 말씀드리면 웃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가까워지면 두려운 사람, 멀어지면 불안한 사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앞에 친밀한 관계에서 일단 안 친밀해. 일단 두 사람. 친밀이 안 되는구나. 친밀이 조건이 조건이 안 형성이 안 맞아요. 되네. 네. 그렇게 전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유형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럼 네. 잠깐 여기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그 유형에 대해서 네, 한번 네.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유형에 네. 대해서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또 그게 어떻게 연인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관계 패턴으로 나타나는지에 네.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네. 그 유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봤거든요. 요거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 유형 중에 어딘가에 여러분에 해당되십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네. 듣고 돌아올게요. 팬데믹 이후에 오랜만에 저 유튜브 창에 찾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 멀리 대구에서 큰 박수와 함성으로 이번에 다저스 월드 시리즈 챔피언 등극 응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올려주신 분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 늦은 시간일 텐데 네, 주무셔야 되는 시간인데 일부러 축하 말씀 멀리 대구에서 남겨주신 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아무리 사랑받아도 밖에서 상처받으면 마음이 닿게 돼요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저희 유형별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세상에 이렇게 포근한 이불이 다 있었구나. 거위털 이불 엠퍼러.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한국 여성복 전문 리디아에서 많고 다양한 가을 신상품을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코리아타운 프라자 2층 소스몰 은행 옆 리디아. 신만이 장소쿤의 천종산삼에서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생산삼을 판매합니다. 아팔라치아 산맥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을 지금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신만이 장소쿤의 천종산삼. 치매는 뇌세포 손상을 막으면 예방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주시 내추럴에서 아침마당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리미엄 침구 브랜드 엘레강스 파리홈이 홈쇼핑월드 LA 매장과 부에나팡 매장에 오픈했습니다. 11월 8일부터 3일 동안 이불과 베개 커버가 포함된 세트 상품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고밀도 순면 퀸 이불 세트 169불, 모달 퀸 이불 세트도 189불. 특별히 행사 기간 동안 전 제품 최대 10% 추가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아니, 거울을 왜 그렇게 들여다봐? 여름 동안 모공이 더 넓어진 거 있지? 이거 줄이기 어렵다던데. 아니야, 디자이너스에 가면 넓어진 모공 싹 청소하고 줄여준대. 1회 800불을 가을 특별 이벤트로 400불에. 그걸 왜 이제 말해줘?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도 알지? 피검사하면 다이어트 주사, 배지방 분해 주사, 디자이너스에만 유일하게 있는 뱃배기계 모두 4회씩 3,000불을 2,000불에. 나 지금 예뻐지고 올게. 13523 1004 디자이너스.
현아 씨, 얼굴이 뭐 좀 달라졌는데? 성형했어? 아니, 위스퍼 뷰티 타투에서 눈썹 아이라인 타투했어. 어때? 엄청 자연스럽고 확실히 예뻐졌네. 아니 근데 저번에 보니까 남편도 뭔가 달라 보이던데? 아, 우리 남편 정수리 탈모 때문에 고생하다가 위스퍼 뷰티 타투에서 탈모 타투 받았거든. 주변에서 다들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해서 되게 만족해하더라고. 타투의 명가 위스퍼 뷰티 타투 두피 문신 수강생도 모집합니다. 삼가와 세라노 213-384-2592 김수정기 진공청소기 특별 할인 이벤트. 먼지 청소부터 물걸레 청소까지 한 번에. 스윙 무선 진공 물걸레 청소기 30% 오프 249불 99. 초경량에 강력한 샤크 3-in-1 무선 진공청소기 30% 오프 134불 99. 자동차 실내 또는 좁은 공간을 편리한 핸디형 진공 청소기도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좋은 성능 착한 가격 김수정기 진공청소기 특별 할인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김수잔디 쉴드라이프에서 자면 맨발 걷기 운동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쉴드라이프 특허 기술 중 하나인 그라운딩 기술로 땅속의 음이온이 매트에서 방출된대. 천연 음이온 방출에 전자파 차단, 그리고 원적 개선열까지? 이 좋은 쉴드라이프를 왜 여태 안 산 거야? 우리 오늘 쉴드라이프 매장으로 가볼까? 지금 매장으로 오셔서 올뉴 쉴드라이프를 만나보세요. 전자파 없는 세상 쉴드라이프 800-590-0888. 아침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월 마지막 날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10만이 장소쿤의 천종산삼에서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생산삼을 판매합니다. 아팔라치아 산맥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을 지금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만이 장소쿤의 천종산삼. 10만이 장소쿤의 우리 장소쿤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 건 어째 저희 카페 더 반에서 응원했는데 그 전에도 카페 더 반에서 응원했었잖아요. 근데 다저스가 이기면은 서비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리하신 분들이 갑자기 박수를 치길래 지금 다저스가 점수도 안 났는데 웬 박수인가 하고 봤더니 서비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게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치매는 뇌세포 손상을 막으면 예방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세상에 이렇게 포근한 이불이 다 있었구나. 거위털 이불 엠퍼러.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롤랜드. 한국 여성복 전문 리디아에서 많고 다양한 가을 신상품을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코리아타운 프라자 2층 소스몰 은행 옆 리디아에서 아침마당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에서 멀리서 유튜브 창에 글 올려주신 선생님 아직도 안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네, 저희 생일 축하 함께 한다고 또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창에 올라온 몇 가지 잠깐 그 박사님하고 나누고 시작할게요. 네. 그 전에 박사님과 컨택할 수 있는 내용 알려주시겠어요? 갑자기요? 찾아봐야 되는구나. 네, 그럼 잠깐만요. 그동안에 제가 좀 유튜브 창에 올라온 내용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네. 네. 출생부터 한 3살까지 첫 관계 사람이 그게 부모님이건 할머님이건 또는 어떤 사람이건 그렇게 자주 바뀌지 않고 충분한 사람과 안정적 관계의 그 출생하고 첫 인간 관계가 일생의 대부분의 인간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정보인가요? 라는 질문이 먼저 있습니다. 네. 맞는 부분이 상당한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말이 이제 존 볼비가 말한 애착 이론을 좀 요약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결정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네.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에는 저도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네, 분명히 영향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군요. 네.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으면 그렇게 살면 편합니다. 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아랫분께서 저도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 계시고 네. 가는 사람 중에서 좀 아쉬운 사람이 있긴 하죠. 네. 네, 오는 사람 중에서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올 때도 있고 이제 네. 그게 좀 문제인데 네. 아무튼 그렇게 살면 마음이 편한다고 하셨고요. 저는 불안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한 직장 동료가 갑자기 그만두면 엄청 울어요. 네. 또 혼자일 때는 멀쩡한데 연애를 시작하면 엄청 불안하고 이 사람이 떠나지 않을까 두렵더라고요. 네.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 전문가분들과 나누면서 괜찮다 그렇게 마음 잡으면서 살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네, 네. 애착 불안형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지금 이제 스스로 통찰이 있으시고 또 도움도 받으시고 하고 계시니까 애착 불안형이든 그리고 다른 이제 회피형이든 안정형 애착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지금 이분께서는 본인을 지금 계속 돌아보고 네, 계시는 중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생각해 보면 같은 분께서 쓰신 말씀인데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너무 엄격해서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그런 불안감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짐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엄격한 가정 환경이 그런 결과를 나오게 할 수도 있나요? 꼭 엄격하다고 해서 불안으로 이어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 양육자와 어떤 아이의 관계에서 얼마나 네. 아이의 어떤 필요가 받아들여졌는지 그 양육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에게 정서적인 유대감을 제공을 해줬는지 일관적이었는지 잘 정서적으로 보호를 해줬는지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역동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엄격해서 반드시 아이가 불안형이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미리 안내드렸던 유형에 대한 말씀으로 진입하기 전에 네. 박소은 박사님과 혹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가 가능하신데요. therapy@soun박phd.com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therapy@soun박phd.com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영문입니다. 혹시 메모가 어려우신 분들은 라디오코리아 닷컴으로 들어가 보시면 아침마당 방이 따로 있고요. 목요일 순서란에 박소은 박사님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은 유형 알아볼게요. 유형을 알아볼까요? 자, 이제 제가 지금 애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애착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와 양육자가 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양육자가 아이에게 어떤 안정감, 보호받는 어떤 그런 경험, 그다음에 정서적인 유대감을 잘 제공을 해준다면 안정형이 됩니다. 안정형은 기본적으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이제 어떤 연인 관계를 또 혹은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도 서로의 감정을 안정적으로 나누는 편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떠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다가오는 게 너무 불편해서 관계를 내가 먼저 그만두고 싶어라는 어떤 이제 비일관적인 어떤 애착에 있어서 비일관적인 반응보다는 내가 좀 용기 내서 이런 말을 해보고 그걸 나누어 보고 이제 갈등이나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것들이 비교적 안정적 으로 이루어진다면 애착 안정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바람직한 유형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나아가면 참 좋을 텐데 이제 또 존 볼비가 나눈 게 두 가지 유형이 또 있어요. 이제 아까 이제 청취자분께서 나눠주신 애착 불안형은 예를 들면 상대가 내가 이제 연락을 했는데 나에게 바로 답장이 없거나 아니면 좀 이제 뭐 어떤 연락이 좀 잦지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했나? 나를 더 이상 안 좋아하나? 이제 나는 안중에도 없는 건가? 라는 생각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굉장히 불안해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 그 불안한 마음에 더 마음을 이제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경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한때 잠깐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그때 느꼈던 건 그 불안이 제 머릿속에서 소설을 쓰고 있던데요. 그렇죠. 소설을 많이 쓰게 됩니다. 네.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소설이 제 머릿속에 창작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럴 거야라고 막 제가 막 믿고 있고 막 그러는 거죠. 네. 당사자한테 확인도 안 하고. 네. 그 확인을 하는 것조차 너무 두려워서 계속해서 이제 소설을 써 나가다 보면은 본인의 불안이 더 커지고 혹여라도 그 시나리오의 일부가 맞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상처와 거절의 경험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내 촉은 틀린 적이 없어 또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더더욱 이제 더 강력한 믿음으로 이제 한쪽으로 발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게 이제 애착 불안형. 불안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까워지면 두려운 사람.
이 부분은 회피형, 애착 회피형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지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나한테 사사건건 관심을 갖지? 또 거리를 좀 두고 싶다. 나는 지금 이 갈등이, 이 감정적인 어떤 교류가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꼭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 내 얘기는 하지 않을 거야. 넌 어차피 이해 못해. 그러면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꼭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속을 잘 털어놓지 않고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애착 회피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관계를 왜 만들어요? 그런 분들은? 신기하죠. 네. 좋은 질문이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이제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인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고 또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고 뭐 이렇게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데 그 어느 정도의 선을 넘었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이런 거 하자. 뭐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다든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라든지 아니면 지금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봐. 어떤 마음이 들어? 어렸을 때는 어떻게 지냈어? 나는 어떤 이제 사적인 얘기들을 계속해야 할 때 좀 부담스럽거나 이 사람이 사실 이분들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과연 이해를 받을 수 있을까? 나를 정말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 이 사람도 결국에는 내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거나 내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서 이제 거리를 두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특히나 이제 불안형인 사람이 봤을 때에는 그냥 떠나려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고 정말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거면 왜 사귀는 거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해를 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그 선을 긋는다라는 표현에 저는 되게 실감을 했는데 주변에서도 친해지고 싶지만 그 선이 명확한 분들이 계시죠. 이 선 넘어오지 마라고 분명히 그 말씀은 안 하지만 표정이나 눈빛이나 행동에서 저 선 넘어오지 말라는 거구나라는 것이 보이는 분들이 있죠. 네. 근데 이 선이라는 게 참 필요한 부분이 크죠. 내 선을 뭐 누구든지 다 넘어오라고 수용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선이 너무나 견고하거나 경직되어 있거나 했을 때에는 조금 애착 회피형 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넘어오면 안 되고 내가 이 사람을 허용을 하면 내가 다칠 것 같고 그래서 나를 결국에는 더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앞서신다면 사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선 넘어가 봤거든요. 네. 잘리대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게 선을 넘으면은 이런 결과가 있는 거구나라는 경험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정말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특히나 이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친구든 아니면 연인 관계든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그 선을 알아차리고 이 사람은 요거는 싫어하고 그런 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 요렇게 해봤을 때 또 의외로 이해를 받고 이런 경험을 해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한 친구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해받는 경험을 했다는 거가 그만큼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선을 없애줄게 라고 생각했는데 없애기는커녕 그 선에 튕겨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쳐놓은 선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선을 없애줄게. 내가 바로 너의 그 선을 없애주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신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애착 불안형에서 내가 이 관계에 대한 소중함이 너무 크고 이 관계가 없어지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제 어떤 불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런 내가 너한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라는 이제 어떤 구원자 같은 마음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이 선을 내가 없애주고 내가 너에게 정말 사랑이 뭔지 알려줄게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실 때가 있으세요. 이소라 씨가 불렀던 제발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제발이라는 노래 가사에 아주 섬찟한 말이 나오죠. 끝없는 사랑을 보여줄 거야. 네, 마치 영원할 것 같은 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지치지도 않을 것 같은. 네. 이제 회피형 분들은 의심이 생기죠. 과연 그럴까?
할까?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이제 그 부분부터 이제 관계에서의 어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이것들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그 부분들이 잘 풀릴 수는 있지만 큰 차이점으로 이제 처음부터 이제 큰 차이점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뭐 네. 쓸데없이 괜히 구원자 역할을 자처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으시는데요. 왜 그 기원을 조금 따라가다 보면은 구원자 역할을 실제로 가족 안에서 했던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어떤 정서적인 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나한테 맡겨. 내가 케어를 해줄게. 내가 다 들어주고 이해를 해줄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역할을 가족 안에서 좀 자주 맡으셨던 분들은 어떤 이제 성인이 되어서 연인 관계나 배우자를 이제 만나거나 할 때에도 그 역할을 좀 자처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워낙에 그런 역할들을 잘 했고 네. 가족들도 다 나한테 기댔고 본인도 나는 되게 이런 관계에서 희생이 아무렇지도 않아. 나한테 다 털어놔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이제 좀 이제 세신 분들은 실제로 그런 관계에서 뭐든지 다 이해해주고 그러다가 굉장히 상처를 받으실 때도 그렇죠. 있고 네. 지치실 때도 그렇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유형을 지금 3가지 말씀하셨는데 유형이 더 있어요? 거기 3개에 다예요. 아, 4개에 다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 유형이 지금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유형끼리 만났을 때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요새 각성하셨어요. 네. 각성했나요, 제가? 네. 요새 질문들이 정말 심오합니다. 네, 이 유형을 이제 나누었을 때 그러면은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러면 네. 나는 내가 불안형이니까 그럼 난 불안형을 만나야 더 잘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안정형끼리의 만남이 가장 좋은 거겠죠. 근데 내가 어떠한 이유로든 좀 회피하는 성향이 있고 혹은 이제 불안해지는 성향이 있다면 지금의 어떤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그게 나타나는 어떤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불안한 사람이면 이 내 배우자가 조금 불안한 면이 있더라도 내가 훨씬 더 불안해져서 이 배우자가 불안한 면이 좀 낮아지고 오히려 이 배우자가 회피형에 가까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친밀한 관계에서 나의 유형이 혹은 배우자나 연인의 유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용도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남겨주셨냐면 상처받기 싫은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건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듯이 뭐 나 안 가까워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네. 그래서 상처받기 싫은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요. 저의 상식으로는 이건 다른 분이십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두 사람과 진지한 관계를 갖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미 수용하시고 이분은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가까워질 수 없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는 어려울 거야. 네. 그걸 일단 깔고 수용하시고 시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의 짐작에는. 네. 네. 그게 어떤 그 수용에 대해서 너무나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거는 120% 공감이에요. 네. 네. 근데 그게 어떤 친밀한 관계 나에게 소중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에는 그 상대방이 그 부분을 또 이해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해지더라고요. 네. 나는 내 생각에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진짜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라고 항상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배우자를 만났어요. 연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너무나 가까워져야 되고 그 하나된 마음이 나한테 너무 중요하고 그 연결감을 느끼고 있을 때 난 정말 보호받은 것 같고 그게 너무 소중해 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잡음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서 이제 너는 왜 항상 나한테서 멀어지려고 해? 너는 왜 나는 항상 이렇게 가만히 두지를 못해? 너는 왜 나를 구속해? 너는 왜 나한테 집착해? 이런 이제 싸움이 되게 될 수 있는 거죠. 회피형과 집착형이 만나게 되면은 서로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불안형입니다. 불안형. 네. 불안형하고 회피형하고 만나면 불안형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소홀한 것 같고
그렇죠. 네, 회피형 입장에서는 자꾸 나를 갖다 가두려는 것 같고, 그렇죠. 구속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네. 그런 서로 다른 각도에서 불만이 있겠군요. 네, 네. 제가 지금 잠깐이지만 집착형이 아니라 불안형입니다라고 네네. 네. 말씀을 이제 드린 게 조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다른 유형이다 보니까 서로를 오해하는 말들이 있어요. 불안형, 집착 너무 심하다. 회피형 그럴 거면 사람을 왜 만나? 이런 식으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접점이 생기게 되면은 평행선을 계속 긋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회피와 불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행동 이면에 불안이 있고 내가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이 이름을 좀 부르는 용어를. 것 같아요. 네, 용어를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MBTI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검사를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항목별로 어떤 때는 항상 똑같이 나오지만 뭐 때에 따라서 질문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발견이 될 때도 있는데요. 내 애착형도 안정형이냐 불안형이냐 혹은 회피형이냐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나요?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성격과 다르게 애착 유형은 네. 나의 관계 패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어렸을 때 양육자와의 관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우리는 계속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의 네. 관계는 변하고 유지시켜 나갈 수 있잖아요. 경험도 계속 바뀌고요. 경험도 계속 바뀌고 우리 이제 인생도 바뀌는데 네. 경험도 계속 바뀌죠. 그런 관계에서 이제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애착 유형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저 혼자고 저의 삶이고 저의 인생이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관계에서 저의 성향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저 네. 역시 그들한테 영향을 받는 거고. 네. 네. 저는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시니까 인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제 굉장히 네.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네. 그 인연이라는 말을 설명을 할 때 실이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점을 생각해봤을 때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묶여져 있는 실을 내가 이쪽으로 당기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움찔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친밀한 관계에서 그쪽에 내가 의도를 하지 않았든 했든 나의 움직임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겠죠. 네. 표현을 써주셨어요. 만남은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이다. 라는 말에 100% 공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세요. 내가 움직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돼 있다 보니 네. 저쪽에서 움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참 오래 남네요. 네. 조심해서 움직이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움직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서 사실 이게 약간 이제 전제 같은 거였고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이 애착 유형들이 관계에서 그럼 어떤 역동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네요. 네. 확실히 교수님 맞으시구나. 네. 네.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고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칼폴리 포문화의 심리학 박사시죠? 네, 우리 박소원 교수님하고 심리학 교수님이시죠? 박소원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